어제 선관위 주관 1차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사뭇 이렇게 팽팽하게 그 1차 토론이 진행됐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어제는 경제 주제 토론이었죠. 예, 우리 황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대선 마판에 디테일한 공약이나 주장들이 그 이슈가 돼서 잡아가려면 집요하게 어떤 내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계속 깨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 흘러가고 있는 그 스트리밍 방송에서 어떤 말 한마디나 이슈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것이 이 승기를 잡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윤한테 조금 아팠던 부분은 심상정이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92만 원 내는 30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윤한테 본인한테 좀 아팠을지 몰라도 윤이 어제 보면 뭐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이 대장을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입장이 없이. 근데 윤이 거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최근에 보면 뭐 보수단체나 이런 데는 아예 그냥 우습게 좀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 외에는 나머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빠져들지 말고 이렇게 토론이 있으면 그냥 토론에 진흙판으로 막 싸워주자. 그러면 결국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관점을 정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공약집도 안 냈잖아요. 물론 이재명도 안 냈지만. 근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 늦게 내라. 그래서 뭐라 그러든가 말든가 욕을 먹을 일이 있으면 먹고 그냥 뭉개고 가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는데 그 바탕에는 흘러가도 이 대선 저들이 이긴다. 이런 생각이 확고하게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에 별 비중을 안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뭐 TV 토론이 가장 불안하고 TV 토론을 갖다가 회피하고 이랬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TV 토론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조를 그리 잡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떼우기로 했는데 우리 차 교수님 어떻게 봤습니까? 물론 뭐 그러니까 저도 황 소장 이 주장에 그러니까 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보여준 그 토론에 임하는 태도는 막무라도 좀 아나모이, 막무가내 뭐 그런 쪽이 상당히 좀 돋보였던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행동의 그 근저에 나름대로 이 지지율을 1위에 대한 그리고 또 대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아마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제가 어제 법정 토론 1차 토론회를 봤을 때는 상당히 뭡니까 지금 우리가 그 민주화 이후에 8번 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저질 최악의 선거라는 걸 한 장면을 잘 보여준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번 왜 1차 토론 때 그 방송사 공중파 방송사 1차 토론 때 우리 김 대표님하고 그때 할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러니까 나름대로 TV 토론이 국민들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시청률 39%. 39% 나오고 어제도 물론 35%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이 놓은 편이죠. 놓았는데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그대로 살아있는데 문제는 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욕 빼고 다 했거든요. 욕 빼놓고는 진짜 이 양쪽에서 지금 꺼낼 수 있는 카드를 갖고 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그 TV 토론을 하는 경우가 뭐겠습니까? 결국 TV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그 자질 있는 후보를 가려내고 그 자질 있는 후보를 통해서 또 좀 더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그러한 하나의 정치적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어제는 상생도 뭐 발전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 그대로 저주와 혐오, 적개심, 선동만 있는 그러한 토론이었다. 지금 97년 이후부터는 사실은 지금 최악의 그러한 지금 그 TV 토론을 하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아마 저는 이번 대선에 투표하겠다는 적극 지지, 그러니까 참여층이 한 83%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하고 상당한 격차로 투표를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는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해견이었다는 총평을 먼저 일단 하겠습니다. 예. 저는 홍 소장한테 묻고 싶은 게 과연 TV 토론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여러 논문에서 보면은 이 지지층의 지지 강도 강화 외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되는 건데, 근데 우리 TV 토론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TV 토론을 통해서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게 그때 한 60, 70%에 달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그 TV 토론 본 다음에 지지 후보를 바꿨다는 사람은 20% 이하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지 후보의 교체라든지 이 부분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실제 지금까지 선거를 통해서 후보들이 표를 얻는 것을 보면은 한 100표를 놓고 보면 한 70%는 구도예요. 구도. 그러니까 토론하고 상관없이 결정되는 거고 30%는 후보 요인에서 결정이 나는데 토론은 바로 그것이 결정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론 자체가 아무리 표가 많이 움직여도 그 이상은 움직이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토론에서 주로 검증하는 게 세 가지예요. 후보 검증인데 하나는 정책이고 하나는 뭐냐면 도덕성, 세 번째는 대체로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 운영 능력, 어떻게 국가를 통치를 할 거냐, 이 세 가지인데 통치 방식인데 민주적으로 할 것이냐 비민주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역대 선거를 보면은 정책은 가면은 큰 차별성이 없어요. 수렴이 해버려요. 처음에는 좀 달라 보이는데 막판에 가면 수렴을 해버리니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정책에는 승부를 잘 안 걸러 그래. 제일 효과가 있었던 게 뭐냐? 도덕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은 정책 토론장을 펼쳐놔도 나와갖고는 말은 정책 토론한다 해놓고는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을 해버리는 이런 행복이 벌어집니다. 그 도덕 논쟁, 네거티브 논쟁이 벌어지면은 각 진영의 결수 효과만 갖고 와요. 그래서 결국 토론을 하고 나면은 항상 기대했던 것과 달리 막상 이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고 실망이 크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그 확정 편향만 더 이렇게 강조되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홍 소장 이야기하는 정책 도덕성 국정 운영 능력이 TV 토론을 통해서 어쨌든 그게 비교평가된다 라고 본다면 제가 그 봤을 때는 어제 TV 토론을 이 심상정 후보와 그 안철수 후보가 정책 부분에 상당히 좀 돋보였다. 네. 나름대로 그 이후에 우리 경제 정책이라든지 그것을 꾸려나가는 부분들에서 그림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를.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 실제로 운영 능력 부분에서 지금 우위를 보여줘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여러 가지 그 네거티브 공격에 오히려 묻혀버렸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간에 뭐 받아치기식 넘기기식 뭐 그게 좀 일관했다는 이런 느낌은 아마 전반적으로 다 가질 수밖에 않겠나 이래 싶은데 여전히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하고 했듯이 이 TV 토론을 시간을 좀 더 준다든지 어제도 뭐 35% 정도면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을 좀 더 줘서 그러든지 이 다자 토론 속에서도 맞짱 토론의 어떤 그걸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그래서 그런 점을 참 아쉽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그건 얼마든지 후보 간에 협의해서 조정해서 그 방송사랑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뭐 도떼기 시장처럼 네. 사람 말을 끊고 규칙을 안 지키고 규칙 자체도 아니 이 토론을 하면은 그 사람이 뭐라 말하면 이게 또 반박하고 막 이렇게 막 팍팍팍 이렇게 따님 있게 운영돼야 되는데 이 사람 이야기할 땐 다른 사람은 말을 못 하게끔 하고 그리고 뭐 이야기한 걸 30초면 그냥 끊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자꾸 끊기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남는 거는 이 치열한 아까 용 빼고는 다 했다는데 그런 것만 잔상으로 다 남아서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일 날이 정치, 권력구조 개편과 남북관계, 외교안보 아마 이게서도 첨예하게 이 부분이 다를 것이고 저는 이 25일 날만큼은 그 아까 우리 홍 소장 또 이야기했던 이 도덕성 부분 이렇게 네거티브 부분을 좀 상가하는 게 좋지 않겠나. 25일 날만큼은 이 3월 2일 날이 사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서는 좀 그걸 예를 들면 부동산 복지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한다 치더라도 한번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좀 우리 비호감 대선이 조금이라도 이제 좀 극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제 TV 토론 보면서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물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사실 법정 토론은 이번이 첫 번이지만 사실은 지난번에 법정 토론 이외에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제는 세 번째 토론이었는데요. 세 번을 다 관통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 역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1차, 2차 때도 본인이 항상 본인 스스로 입으로 이야기했던 게 나는 참 이런 상대의 네거티브에 대해서 좀 대응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정책과 이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한 그런 기조가 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제도 그 발언은 하긴 했죠. 네. 확인하면서 사실은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제는 뭡니까 녹취록에 있는 판넬을 들고 나왔잖아요. 판넬. 사실은 윤석열 후보하고 그때 이 양자 토론 그렇죠. 이야기가 나올 때 뭐 자료 갖고 오느냐, 갖고 올 거냐 말 거냐 그것 때문에 무산. 그 정도 무산될 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이 생각했던 게 소위 말해서 뭐 대장동과 관련된 판넬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올까 싶어서 그 때문에 저한 측면인데 어제는 상당히 오히려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렇게 한다는 모습들은 나름대로 이 판세 자체를 상당히 좀 불리하다. 그래서 좀 뭐랄까요, 뭔가 내가 좀 역공을 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는 그런 초조감, 정치적 초조감 이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받아쳤는데 문제는 본인이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대한 그러니까 말이 또 바뀌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또 정치적 시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뢰감을 스스로 까먹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런 이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능력 부분을 스스로 강화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뭐 이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TV 토론을 통해서 내용보다는 일종의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태도를 보는 부분인데 어제 이재명 후보는 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좀 작전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 같은 거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막무가내라는데 사실은 지금 본인이 유리할 때는 녹취록에 김만배 증명한 녹취록에는 그분 나왔을 때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때는 그냥 그 녹취록은 믿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어제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뭐라 합니까? 범죄자끼리들의 이야기인데 그 뭐 믿을 건 못 되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 자신의 아내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주식 거래를 했다면서도 그 이 주가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완전히 생까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이 정치적 그러니까 지지율에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이 고양돼서 상당히 정치적 오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올 것인지 물론 우리 함수장께서 한 15% 이긴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뭐 이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안 날 것이다. 거의 아슬아슬하게 이길 거라고 만 이긴다면 그럴 것인데 이런 식의 상당히 정치적 오만한 모습들이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뭐 문제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는 사실 본인이 강점을 갖고 있는 게 경제잖아요. 본인이 직접 기업도 했고 그리고 특히 어제 윤석열 후보를 상당히 몰아붙일 때 뭐 이 데이터 산업에 관한 부분들은 상당히 그 전문가다운 식견을 보여줬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윤석열 후보한테 강하게 이렇게 이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지금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된 이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 칼을 갈고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끝나고 난 뒤에 가장 실망스러운 후보를 윤석열 후보를 꼽았던 부분들 그리고 또 특히 두 차례의 카메라에 잡혔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는 장면들은 오늘 뭐 이 밈 영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마 이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나왔던 그러한 결과로 보이는데 문제는 뭐 본인의 지금 지지율이 지금 하락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전시키기에는
저는 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저는 심상정 후보는 심판관이죠. 일종의 심판관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선수가 아니라 심판으로서 뭔가 그러니까 유력 후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말 그대로 지금 본인이 지금 주도권 토론할 때 자기가 한 거 말고는 상대로부터 질문 단 한 번도 못 받았잖아요. 이건 사회 후보의 한계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토론의 그 형식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다음 대선에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저는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은 어제 심상정 후보를 봤을 때 노회찬 전 의원이 떠올라지더라고요. 이 우리 잘 알다시피 그 2004년도로 진보정당이 처음 이렇게 이 국회에 진출할 때 그때 TV 토론 때 그 불판을 바꾸겠다. 네. 그러면서 어쨌든 강력한 그 기득권 정치 세력에 대한 어떤 대전환을 갖다가 설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상정 후보가 말은 맞는데 어쨌든 그런 본인이 주체가 돼서 뭔가를 이렇게 꾸려나가겠다는 부분들이 이 약하게 아까 말해서 뭐 심판관처럼 보였다. 이게 좀 그 한계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간에 있었던 그 디지털 데이터 산업 사실 이거 일반 국민들 잘 모르는 사람들 모르죠. 많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것도 지적했지만 빅데이터와 플랫폼 기업 간의 네, 차이 네. 이것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윤석열 후보는 같은 걸로 이렇게 네. 썼죠. 이게 그래서 그거야 안철수 후보가 전문가니까 전문가 식견으로서 이렇게 그 지적을 이제 했지만 거기에서 보였던 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하는 모습들은 아마 보수 쪽에서 봤을 때는 플러스는 안 될 겁니다. 그거는.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지금 준비 안 됨 이 부분들은 뭐 여실히 드러나게 했다. 네. 이렇게 그 보여주고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그 이 기조로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지난번 토론 때도 봤지만 그 외교 안보 때는 뭐 더 자신이 만만하게 이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뭐 2차 토론 때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 경제가 제일 약한 고리잖아요. 자기는 제일 약한 고리를 갖다가 지금 이제 벗어난 거죠. 1차를. 근데 이제 가장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주창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1차 경제 주제 토론에서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진짜 경제는 이재명이 제일 낫네. 이재명 후보가 뭔가 좀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꾸려나가겠네. 뭐 이런 예를 들면은 그 뉴딜을 말했잖아요. 이게 그 뉴딜을 말했는데 뉴딜 이야기할 때 그 부분들 자기의 경제 정책에서 우리 대한민국 뉴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이재명의 어떤 뉴딜 새로운 어떤 이 경제 정책을 갖다가 좀 설파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설파를 안 하고 아주 부분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 점이 상당히 좀 전체적인 TV 토론에는 좀 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토론에 대해서 내가 간단히 예.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경제 토론인데 이제 아마 이재명 후보가 경제 뭐 프랭카드 방차 경제 대통령을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참 쉽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뿐만 아니고 어떤 인물이든 자기가 나가서 내가 경제 대통령 한다. 뭐 예를 들어 안보 전문가로서 안보 대통령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한테 그렇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재명을 통해 갖고 경제를 연상이 되는 게 없어요. 이재명이 경제 전문가라고 경제 대통령이 될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절절점 미스가 아닌가. 어쨌든 뭐 경제를 잘 처리하겠다 뭐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소위 말하는 후보의 어떤 자질 역량과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이게 일치가 돼야만이 그게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두 번째. 이제 어제 토론회 말고 지금까지 토론을 쭉 이어져 오면서 사람들한테 FJ 조사 방식으로 누가 잘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가 다릅니다. 객관적 평가는 그냥 점수 매기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윤석열이 뭐 몇 점, 이재명이 몇 점 이래 매기는 건데 그 점수가 높다고 해서 잘했다고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애당초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윤석열은 토론 못한다. 토론 가면은 완전히 무너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이재명은 아주 토론에 능하고 토론에다가 압도할 것이다라는 그런 사전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실제 그 점수는 아닌데 윤석열은 40점도 안 될 거다 했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50점, 60점 나오니까 어떻게 평가하면 기대보다 잘하네. 반면에 예를 들어 이재명 같은 경우는 설사 70점을 받아도 국민들의 기대는 8, 90점을 생각했는데 70점 밖에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생각보다 만큼 안 나오네. 이렇게 되어보니까 실제 객관적인 지표로는 1, 2점 차이가 나더라도 실제 여론으로 반영되는 단계에 가면은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에서 누가 토론 더 잘했냐 보면 큰 지금 변별력 없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